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분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잠깐이나마 옆에서 같이 봤던 형님이 있어요. 이 형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라고 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70대 초반의 남성이십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그리고 그런 만큼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대 극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의 이야기인데, 똘비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이라고 하면은 뭐 2005년, 2004년, 6년 이제 뭐 이때지 않습니까? IMF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원래부터 자동차 영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IMF 때 많이들 직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직장을 잃고 새롭게 복귀를 하면서 기회를 잡았던 게 신차 영업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늦게 트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회사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뭐 우연찮은 계기로 흘러 오다가 영업 쪽으로 딱 굴러 들어왔더니만 본인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도 잘 팔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IMF 때 힘들었던 것도 다 끝나고 생활이 좋아졌어요. 이제 뭐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 영업은 이제 그만하고 사업체를 하나 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이자 그럴 만한 나이였어요. 예. 그런데 꼭 그렇습니다. 어려운 걸 극복을 했고 돈을 조금 모았고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아버지께서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야 아들이 돈도 좀 많이 벌고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병환으로 병원 신세를 조금 오래 지시더니 끝내 병투병 끝에 소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재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재산 목록들을 쭉 본 거예요. 아버지 거 재산을.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도 뭐 재산 미리미리 니네가 다 가져가라 말씀 주시니까 싹 보는데, 당장 현금 또는 현금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다 치는데 부동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생각보다 조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셨대요. 이게 알토란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한 전, 답 이런 땅들 있지 않습니까? 몰랐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땅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러면 이런 전답은 사실 나한테 필요가 없는 땅들이니까 이 땅들을 최대한 매각을 하고 상속세가 나오는 것들을 그 돈으로 뭐 메꾸리 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들을 쭉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똘비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조금 넘게 가면 있는 시골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제 똘비 자체가 지방에 살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1시간을 더 가야 되니까 산골짜기죠. 거기에 이제 땅이 덩그러니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그 일반 전답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심지어 지금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땅이고 맹지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당장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 땅이었대요. 아버지가 여기 이런 땅이 있었구나, 이건 실제로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쭉 가서 보니까 산촌이었대요. 여기가 산인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마을길로 쭉 들어가면은 한 15가구 정도 사는 마을이었대요. 15가 조금 넘게. 그러니까 완전히 막 작아가지고 그런 곳은 아니었고, 제일 뒤쪽으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 볕도 잘 들고 자리도 괜찮고 의외로 마을에서 끝이니까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밑에도 다 내려다 보이고, 여기 진짜 괜찮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부지를 보니까, 물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듬성듬성 뭐 잡초랑은 나 있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좀 이용을 했나 어쨌나 몰라도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약간씩 풀을 쳐낸 흔적들이 있고, 이 집은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마을 회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크기의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거는 살짝만 손대면은 별장으로 쓰기에 진짜로 더할 나위 없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일단은 물도 나와요. 이게 상수도는 아니고 네. 최근래까지도 산초는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해놓은 곳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군청이나 지자체에서 수질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는 물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통 배달도 오는 거 확인했고, 이 자리 괜찮다, 이건 이장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을 분들 보이면은 물어서 이장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네, 근데 그게 왜요? 그래. 제가 그 집 부지의 부동산 소유주의 아들인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동산을 봤는데 굉장히 터가 좋네요. 제가 조금 손을 대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서 별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장님 괜찮겠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훑더래요. 본인을 싹 훑으면서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예, 저 김돌비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그래가지고 예, 뭐 김땡땡입니다. 그랬더니 맞네. 그럼 자네가 그 김땡땡 씨 그 아들 되시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한 번씩 와서 인사라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제서야 얼굴을 보니 반갑네.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 뭐 본인이 본인 땅에 사는데 허락을 맡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더래. 아버님 이름을 듣고.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가 연고가 있는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랑 온 적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어찌됐건 이장님도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오케이 딱 떨어뜨리고 일단은 부동산 조사는 끝났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당연히 물었죠. 엄마 혹시 저기 어디 땡땡군 그 안쪽으로 어디로 들어가면은 아빠 집 있던데 엄마 그거 알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는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뭔 집이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재산 목록에 있더라고. 엄마도 몰랐어? 뭐 집으로 우편물 날라오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도 집으로 우편물 뭐 날라온 거 난 못 봤는데 나 그런 거 알도 못해. 네 아버지가 다 했지. 그래갖고 아무튼 엄마 거기다 별장으로 조금 내가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다 끝나면 엄마 가가지고 같이 놀고 엄마도 바람 쐬고 하자. 엄마도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별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대요. 본인이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를 소개를 받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적 좀 내줘라. 돈을 많이 들일 생각은 없다. 샤시랑 상태를 보고 외풍이 심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좀 추우니까 샤시는 교환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 바닥에 난방이랑 좀 잘 되는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 뭐 또 하고 쭉 설명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알았다고 내가 견적을 내주겠다 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견적을 주셨는데 그래도 견적도 생각보다 싸게 잘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사 의뢰를 좀 부탁을 하고 그냥 있었대요. 일상생활 하면서. 근데 시공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하고 받으니까는 이거 여기 나 여기 일 못하겠는데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차라리 웃돈을 얹어서 줄 테니까 다른 업체 선정하시면 안 돼요? 글더래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게 계약 위반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하면서 뭐 말을 못 하더래요 사장님이. 그래서 말씀해보셔라 그랬더니 진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더래요. 이게 결국은 일을 하려면 인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인부가 4명이나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간 이유는 당연히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얘기를 듣는 똘비가 어이가 없잖아요. 뭐 민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나올 것 같아서도 아니고 뭐 헛거를 봤다고 나한테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막 머뭇머뭇 하더니 한번 잠깐만 그러면 옆에 어디로 좀 와보시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간 건 아니고 이제 똘비가 있는 도시에 그 해당 리모델링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그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 옆에 한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 한 분이 더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사장님 말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사장님이 옆에 직원은 쿡쿡 찌르면서 말씀 좀 드려봐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리모델링 일이라는 게 다 같이 달라들어서 들고 뭐 하고 부시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혼자서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좀 그렇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겪은 사람인데 그날은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뭐 큰 공사는 아니고 자재만 미리 조금 옮겨두고 정리만 해놓는 일을 하러 들어갔다. 일을 한참 하는데 내가 낮은 사다리를 타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사다리가 흔들리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자리가 좀 내가 잘못 잡았나 하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사다리를 자꾸 막 흔들고 계시더라. 그런데 이게 뭐 높은 사다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르신이 빤히 쳐다보면서 넌 누군데 여기 와서 이 집 하고 있냐 하고 욕을 하시더라.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저 여기 공사하러 온 인부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집주인인데 뭔 개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길래 아이고 동네에 또 뭐 이게 치매가 있으시든 아니면은 조금 그런 분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 아이고 저 일 방해하지 말고 가셔요. 나가셔 하고 이 어르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내보내드리려고 부축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양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또 보는데 어르신이 발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귀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손도 발도 없는 사람이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본인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내 집이다. 당장 나가라. 아니면은 너 죽일 거다 하면서 쳐다보는데 눈빛도 바뀌고 입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짝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헛거를 봤구나 귀신을 봤구나 하면서 막 황급히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떤 미친 할아버지 귀신을 내가 만났다. 손도 발도 없는 막 얘기를 하니까 리모델링 사장님이 심각성을 확실하게 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똑같은 멘트를 4번째 듣는 거였어요. 리모델링 사장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똘비한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당사자를 미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리모델링 사장님도 진짜 똘비 씨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똘비 사장님한테. 정말 미안한데 이런 집에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초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거 어쩔 수가 없다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소문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도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뭐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일단은 같은 업자로서 내가 뭐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내가 받은 돈 웃돈 얹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미안한데 해놓은 거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겠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 미안하다고 진짜. 그러니까 돈을 얹어서 주겠다라고도 하고 똘비 입장에서 돈을 또 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다른 업체를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업체가 컨택이 됐을 때는 물론 귀신이 나와서 뭐 못했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얼버무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은 뭐 귀신이 나왔네 멋졌네 소리 없이 공사를 딱 끝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맙다고 하고 딱 리모델링 된 집으로 들어가 봤는데 귀신은 무슨 진짜 아늑하고 좋더래요 집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건 놓을 거 없고 세탁기 하나, 냉장고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하나, 보일러는 저기에 돼 있으니까 저거 쓸 수 있고 쭉 견적을 내고 군청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려고 가가지고 세탁기랑 제일 싼 걸로 샀죠. 세탁기 냉장고 몇 개 해가지고 배송 좀 해주라고 딱 거기다가 결제하고 이쪽에서 뭐 한 2, 3일 후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일을 보고 있다가 2, 3일 후에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별장이라고 할게요. 별장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어느 정도 기다리니까 화물차가 우웅 들어오는 거예요. 냉장고랑 세탁기랑 싣고. 딱 들어와가지고 직원분들이 이걸 막 내려줄 거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기다 놔주시고 저기다 놔주시고요 하면서 딱 작업을 끝내놓고 그분들이 인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사인. 그래가지고 사인 딱 해주고 하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서 이제 화물차 문 닫힌 소리 탕탕 2개 들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문 덜컥 열리는 소리 나더니 한 명이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뭐 문제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선생님 집이시냐고. 그래가지고 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새로 구매하신 거냐고. 아니요. 아버지 거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실 거예요? 묻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니면 별장으로 쓸 거라고.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건 아니시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저희가 뭡니까? 뭐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까? 그거를 나한테.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뭐 별장으로 쓰신다니까 그냥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뭐 딴 건 아니고 집이 너무 이쁘고 좋아 보여서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별장으로 쓰시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더래요. 예. 참 진짜 따라가서 비싸대겠는데 쳐돌리고 싶을 정도 찜찜하게 만들더래요 사람을. 근데 이 쫓아가서 뭘 더 물어볼까 캘까 했는데 어차피 알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 들어봤자 기분 찜찜하고 들어올 따름인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세탁기랑 가스레인지랑 세팅 다 해놓고 이제 집들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친척 몇 명 불러서 그 집에서 가든 파티를 연 거예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있죠. 이장님이나 이장님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마당에서 등갈비, 그 돼지고기 등갈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쫙 바베큐를 굽고 한쪽엔 삼겹살 굽고 막 해가지고 막 거나하게 한 상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자고 막 해갖고 막 다 같이 즐겼대요. 거기서 막자지껄 쫙 즐기는데 이장님은 아니고 마을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쓱 오시더니
어떻게 여기서는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머무를 거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별장이라는 게 머리 답답하고 발 닿고 싶을 때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 따로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거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장이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도 않고요. 1시간 이쪽 저쪽이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조금 미리 전화를 주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데 왜 전화를 미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앞에 내려봐봐. 저기 근데 우리 마을 보이지? 여기가 좀 높으니까. 예. 저기 길로 연결돼 있는 게 지금 왜 길이지 않냐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여기가 옛날에 도둑놈들이 많았어. 농사를 지으니까 막 이것저것 훔쳐갔단 말이야. 저기 앞쪽을 우리가 별일 없을 때는 그 트랙터 같은 걸로 막아놔. 자네 이렇게 왔는데 못 들어오면 조금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는 미리 전화를 주면 우리가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미리 전화를 꼭 줘. 안 그러면 와서 못 들어오고 발만 동동거린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들어오면은 뭐 했다 있을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시키는 대로요. 이 마을의 규칙이요, 규칙.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장님께 전화드리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장한테 하든가 뭐 나한테 하든가 뭐 누구한테 하든가 아무튼 꼭 하란 말이요 하고 조금 말이 조금 강압적으로 슬슬 변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소주 한 잔 더 하시라고 하고 어르신들 다 이제 이렇게 배웅하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원래 시골 이런가?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서 아까 얘기를 쭉 해드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도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시골은 마을마다 다 각자만의 규칙이 있고 분위기란 게 있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해서 산 게 몇 년 안 돼, 똘비야. 너도 어릴 적 생각해봐. 여기는 더하지. 그러니까는 그런가? 내가 너무 도시 기준으로만 판단했나 보네. 알았어, 엄마 일단 자자 하고 잔 거예요. 엄마, 뭐 똘비, 친척들 해가지고 탁 자는데 비명소리에 깬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뭔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친척 여동생이 있었대요. 친척 여동생이 거실에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기에 서가지고 애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웅크리고 눈 딱 감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비명만 계속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황급히 나가가지고 불 켜고 가족들 다 일어나가지고 야야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는 겨우 고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가족들 보더니 막 품에 안겨가지고 참고로 친척 여동생이니까 똘비가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이 여동생도 나이가 많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막 품에 파고 들어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야 이거 찬물이나 한 사발하고 진정하고 말 좀 희봐라 해갖고 하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조금 저녁에 술을 과하게 먹어가지고 속도 안 좋고 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집에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리모델링 업자가 봤던 할아버지.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인 줄 알고 동네 어르신이 갑자기 들어온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하다가 보니까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사람이 아니었다. 목소리도 너무 이상했고 기괴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아이고 이놈아가 술을 앵간히 처먹었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똘비는 야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리모델링 업자 4명 그 다음에 친척 여동생까지 동일한 걸 봤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있든가 아니면 진짜로 손발이 없는 미친 할아버지가 있든가 실제로 동네에. 그래가지고 야 별일 아니야 해놓고서 다음날 가족들 다른 친척들 차편에 엄마랑 싹 돌려보내고 똘비가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댁에 가서 이장님 계세요? 했더니 계셔갖고 얘기를 했대요. 이장님 혹시요 손발이 린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이 마을에 있습니까?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뭐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막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장님이 얘기를 싹 듣더니 글쎄 나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나 모르겠네. 그런 말 하는 놈 있으면 가갖고 입을 쫙 찢어버려. 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놈들은 가봐 바쁘다면서 하고 내보내더래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있는 만큼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장님 이거 좀 분위기가 좀 희한하다 쌈뽕하다. 그래가지고 팬이 가다가 다른 어르신이 있는 그 집이 있는 어르신이 이렇게 마당에 나와 있길래 인사하면서 똑같은 걸 물었대요. 어르신 이런 귀신이 나온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은 얼굴에 다
당황, 공포가 가득한 게 딱 드러나더래요, 얼굴에. 그러면서 나는 몰라 그런 거 뭐 들어본 적도 없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하셔요? 그러니까는 그 벌건대낮에 막 그렇게 숭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아이고 좀 그지 아이고 그런 거 말도 말어.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 없어. 일단 가봐 하고 내보내더래요. 확신을 했대요. 얘네가 숨기는 뭔가가 있구나. 네. 뭐가 있긴 있네. 근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똘비가 이걸 어떻게 별장으로 씁니까, 이 집을. 근다고 팔기도 이게 애매하고 이 시골 바닥 저 위에 있는 땅을 또 어느 세월에 팔 것이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점집을 갔대요. 이 일 때문에 갔던 건 아니에요. 똘비가 그냥 재미 삼아서 1년에 2차례 정도는 다니는 점집이 있었어요. 간 김에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요래저래 갖고 내 이사를 갔는데 뭐 이렇게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선생님이 그냐고.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부적이라도 하나 써서 가라고. 근데 부적도 10,000원인가 받고 그냥 써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적 붙이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잡기들 일단 다 막아주는 부적이니까 그냥 한쪽에 갖다 붙여놓으라고. 예. 이사간 기념으로 내가 큰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부적을 갖다가 일단 붙였대요. 붙이고 똘비하고 어머니는 그때 안 오시고 똘비 가족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거기서 놀고 뭐 장난도 치고 하다가 딱 자는데 콩콩콩콩 발소리 들리더래요, 진짜. 근데 이게 자면서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발이 있어서 걸으면은 저벅저벅저벅 걸을 건데 만약에 발이 없으면은 진짜 콩콩콩콩 소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리가 딱 나더래요.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갖고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거실 쪽을 쓱 나가봤더니 똘비도 이제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대요.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대요. 진짜 무서워서. 근데 일단은 대화로서 이 어르신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으면 베스트다 생각이 돼가지고 어르신 뭐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는 니들은 누군데 자꾸 우리 집에 한 번씩 와갖고 자고 있냐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내 집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어르신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머무를 곳이 필요해서 한 번씩 와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쓱 쳐다보더니 누구 맘대로 내 집을 뭐 니네 맘대로 와갖고 하루 신세를 져? 누구한테 허락받고 신세를 져? 그래가지고 어르신 조금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좀 머물 수 있게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쓱 돌아다니는데 진짜로 콩콩콩콩 걷더래요. 발이 없어서. 그거 보는데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 헛개 본 게 아니었구나. 이때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보는데 안방 쪽을 와이프랑 자고 있는 방 쪽을 이렇게 쓱 보더래요.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이 집에서 자고 싶을 때 편히 자고 딱 손가락을 가리키더래요. 쟤는 내가 데려간다 그러더래요. 딱 손가락을 가리킨 방향이 아들 있는 데를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제 아들놈입니다. 어딜 데려가십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데려간다고 이놈아. 대신 이 집을 쓰라고. 왜? 공짜로 쓰려고 했어? 아무튼 나는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시더래요. 이상한 기분 나쁜 웃음을 치면서. 근데 진짜로 우리가 완전 B급 C급 공포영화 보면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대요. 그걸 보니까는 소름 돋고 어처구니 없고 미치겠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방불을 켜고 막 불렀대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는 와이프랑 아들이랑 일어나더래요. 아들한테 너 괜찮냐?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이 시간에 왜 그러냐고. 아버지 이거 옷 주워 입어 빨리 나가게. 그러니까는 와이프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빨리 챙겨가지고 막 황급히 챙겨갖고 그 오밤중에 출발을 했대요. 다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나가면서 와이프랑 묻죠.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줬대요. 이래저래 하고 그렇다. 참 이게 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들은 아이고 아빠 뭐 그런 걸 믿냐 막 그러고 있고 와이프는 좀 공포스러워하고. 근데 이게 이날을 기점으로 전후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이날 전에는 귀신이 나온다는데 뭔가 숨기는 데였고 이날 후로는 내 아들이 타겟이 됐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게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사람. 그 다음날 진짜로 아침에 바로 무당한테 갔대요. 도움을 좀 주셔라. 그러니까 무당이 쫙 듣더니 가자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무당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무당 선생님이 한참 보더니 내가 여기서 구슬 한 판 해야겠다고. 보이시냐고. 어디 있는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네가 말한 그 귀신이 여기 항상 상주에 있는 놈이 아니다고. 쫙 둘러보더니 여기 이 일대가 다 그 귀신 거라고. 여기가. 그거 허락 안 받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우리 아버지 땅인데 뭘 허락이고 치냐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그 접신이라고 그러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아들 일단은 살리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여기 터 보통 아니다. 너 여기 그냥 살지 마라. 야,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 터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살려고냐. 한 번씩 오지 마라. 근데 똘비 입장에서 여기 마을 사람들은 못 오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는 다 그 마을 사람들은 공짜로 사는 거 아니다고. 다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이런 터는 그냥 생기는 불악이 아니라고. 무슨 불악인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글쎄 내가 여기 이 풍수지리 쪽까지 내가 공부가 깊지 않다.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시는 신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로 이런 터는 이렇게 비는 터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무당, 큰 무당, 굿당 막 신을 모시는 터라고 여기가. 여기에 옛날부터 형성돼 있는 불악이면은 이런 불악은 전부 다 그런 유의 불악이라고. 신을 모시고 이 신을 모시는 분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재수 음식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먹고 이러는 터라고 여기가. 여기서는 보통 사람 사는 거 아니다고. 줄초상 난다고. 어찌됐건 거기서 구판을 해주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구판이 크던 작든 꽹가리 치고 북 치고 아무튼 소리 나잖아요. 근데 한참 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에 집중하진 않고 있었고 보고 있었는데 차 뒤쪽에서 막 뭘 들여밟는 소리가 한 바퀴스가 나더래요. 그 뒤쪽으로 훑어봤더니 마을 분들이 진짜 한 10명? 10명이 좀 넘었대요. 그분들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오고 있더래요. 여기 위쪽으로 보인 집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올라오시는 걸 보고 무당한테 뭔 얘기를 해야겠는데 무당은 지금 한참 그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똘비가 돌아서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 올라오는 걸 한참 봤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중 이장님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 집까지 오기 전에 먼저 똘비에 걸어서 내려갔대요. 어느 정도 좀 내려가서 아이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너 뭐하냐? 글도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제 집 새로 이사 오고 했으니까 좋은 일 가득해달라고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 창년의 새끼가 그러면서 탁 옆으로 밀치더래요. 욕을 하면서 똘비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너 뭐라고 했냐 하면서 뭐라고 했어 이씨. 그러니까는 동네 어르신인데 그리고 조금 젊으신 어르신 2명이 본인을 잡더래요. 잡으면서 조용히 있어. 어른들 이렇게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마. 조용히 있어 하면서 둘이서 잡는데 아이고 힘 좋으시더래요. 그 나머지 남성분들이 위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서 똘비집 마당으로 쓱 들어가더니 와장창창 소리가 나더랍니다. 북 집어 던지고 앞에 그 부탈라고 차려놓은 그 제사상 들어 엎어버리고 무당 발로 찼는지 무당 그 꽥소리 들리고 한참 위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그 무당이랑 일행이 타고 온 차 시동 걸리고 출발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분들이 쭉 걸어서 내려오다가 본인 옆에 딱 섰대요. 그러면서 쓱 쳐다보면서 어이 자네 뭐라고 했어 내가. 들어올 땐 전화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연락도 없이 왔고 구술하면 어떡해. 누구 좋으라고.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좋고 그게 굿 아닌가? 어찌 마을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죽고 싶어? 너 여기서 하나 없어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곳이야. 나가. 여기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 알겠어?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장님이 그 멘트를 칠 동안 나머지 거의 10명이 되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꽉 다물고 죽일 듯이 쏘아보면서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잡은 걸 딱 놔주더니 천천히 걸어서 다 같이 내려가더랍니다. 야 이것들 완전 이네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일단은 시동을 걸고 나갔대요. 경찰에 신고 그 생각은 못했대요. 그때 그 상황에 그 생각은 못했고 나가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무당한테. 그래갖고 아이고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아이고 저기서는 살지 말라고. 아들은 내가 따로 굿당 데리고 가서 좀 뭘 해보든 할 테니까 아들한테 또 너무 큰 그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거기 있는 뭐 이번에 새로 장만했다는 세탁기고 그냥 다 내버려버리고 그냥 거기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 찜찜하네요 하고 그 집을 내놔야겠다. 누군가한테 판매를 해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 집을 아예 안 들어갔대요. 아예.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간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이장님한테.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답니다. 아, 예 이장님 하고 받으니까 요즘 왜 안 놀러 오셔?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날 미안하게 됐네. 우리가 다 같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씩 하다 보니까는 좀 우리가 다들 나사가 좀 풀렸었어. 예. 아, 미안해. 우리가 좀 장난이 과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장난이에요? 구판을 뒤집어 푼 게. 이장님, 됐고, 저 거기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냥 그 땅을 뭐 팔든가 어쩌든가 그냥 놔두든가 제가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장님이, 그래? 그러면 원래 우리가 거기를 조금 우리 그 마을회관식으로 그동안 썼었거든.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자네가 집을 이렇게 고치기 전까지도 우리가 잡초도 베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고수톱도 치고 좀 그렇게 썼던 그 집이야. 당신 그 아버지도 허락을 해줬던 그런 거였고, 자네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좀 쓰네?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이, 쓰십시오. 예, 마음껏 쓰시고요. 그 가스통에 있는 거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쓰십시오. 예, 상관없습니다. 샤워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래. 근데 자네는 한 번은 조금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누지 않겠는가?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 안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마음껏 쓰세요. 먼저 끊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무당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물었대요.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느낌 들어서 안 갔다. 우리 아들 이상 없는 거 맞냐? 그러니까는 무당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부적 하나 붙여놨잖아요. 지금 미안한데 가서 부적만 좀 뜯어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부적이라는 게 우리가 그 불교 용품점 가서 사는 부적이 효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당이 자기 자신의 영역을 실어서 쓰는 거래요. 부적이. 저도 뭐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그거 걷어오라고 시키더래요. 네 아들 살리는데 필요하다고. 거기에 저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아유, 뭔가 참 느낌이 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오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붙여놓은 것만 탁 떼서 오라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한번 들어갔다 오자. 그래서 이틀인가 있다가 밤 10시 정도에 출발을 했대요.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거기 도착하니까는 11시 반이 좀 못 됐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라이트 켜고 들어가면. 그래서 차를 걸어서 10분 전쯤에다가 대놓고 길 따라 쭉 걸어서 마을로 쭉 들어갔대요. 걸어서. 이게 그 전까지는 가로등이 듬성듬성이라도 하나씩은 있었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시커하고 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로등이 있어요. 그 양옆으로 논두렁인 길을 쭉 걸어가지고 마을 초입으로 들어섰어요. 이 시간에 시골 동네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개 짖는 소리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불도 다 꺼져 있고. 자, 가자. 그래서 조심조심 발소리도 조용조용 내면서 본인 집이 끝에 있으니까 끝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집을 딱 보니까는 이게 내 집인데 눈치를 보면서 여기 들어가요. 왜냐면 이분들이 여기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살짝 열고 정말 조심히 들여다본 게, 혹시라도 집에서 뭐 소주나 막걸리 드시고 마을 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봤더니 주무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케이. 이 부적을 어디다 붙여놨었냐? 이 집 제일 안쪽 거실에서 안방 꺾이는 코너가 있었대요. 거기다 붙여놨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쓱 가가지고 부적을 톡 떼고 주머니에 딱 넣고 다시 쓱 현관 쪽으로 나오는데, 왼쪽으로 거실 쪽 큰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쪽.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조금 더 자세히 봤대요. 옆에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 살짝 걷으면 바깥에서 불빛이 좀 들어오니까 아우 거기에 돼지머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흑염소 있죠. 이 대가리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 돼지머리가 한 3개, 흑염소가 한 8개 정도가 쫙 차 있더래요. 모가지만 틀린 게. 오. 이게 제사를 지내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요. 뭐 복을 갖다 달라는 느낌으로 돼지머리 놓는 건 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흑염소 대가리만 그냥 가득하게 상 위에다 올려놓은 건 처음 보는데 아이고 질이 걷더래요 진짜. 아우 이 사람들이 단단히 미친 뭐가 있구나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이 하고 부르더래요 본인을. 온몸에 털이 쫙 돋더래요. 똘비가 입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지금. 팔다리 없는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만 신경 쓰느라고 팔다리 없는 할아버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대요 똘비가. 어이가 부러운 딱 그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진짜 와 막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대요. 그러니까는 줬다가 뺏으려고 너도 참 애쓴다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가져간대 했잖아. 네가 알았다며. 그런데 왜 다시 준 거를 뺏어가려고 그래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내가 가져간다고 했지. 안 되겠다. 너라도 내가 가져가야 쓰겄다. 집주인이고 집이고 거짓말하는 새끼들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실제로 본 게 아니라서 뭐 똑같이는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똘비가 이 멘트를 듣고 있을 때 아마 실제로 싸지는 않았지만 오줌이 줄줄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예. 다리가 풀린대요. 살살 극도로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뭔 대화를 더해요. 예.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왔대요. 현관문 빵 열고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막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모습이 약간 나온답니다.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네 발로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집 마당까지 지나가지고 나와서 헉헉거리면서 다시 안을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커튼을 살짝 걷어놨잖아요. 그래서 머리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커튼 있는 대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싹 고개 내밀어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냐면은 귀신이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명하게 보인대요. 아시죠? 귀신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때는 굉장히 센 거랍니다, 이게. 그걸 보는데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걸려도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막 뛰었대요. 뛰어가지고 일단은 마을 가로질러서 차 댄 데까지만 가면 끝나는 거니까 막 뛰어나가는데 야, 저 이제 마지막 라인쯤 해가지고 딱 나가는데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쓱 나오시더래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생각을 한 거는 인사하고 치고 그냥 제껴서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속도 안 줄이고 더 뛰었대요. 더 뛰니까는 그 어르신 옆에서 리어카가 쓱 나오더래요. 길이 좁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용달차 하나가 간신히 다닐 만한 길 크기였어요. 거기에 리어카가 좀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게 쓱 나가고 길을 딱 막고 옆에 남은 공간은 그 어르신이 딱 서서 막더래요. 정말 무섭더래요. 멈출 수밖에 없었대요. 황급히 멈춰가지고 나가려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옆으로 밀치니까 어르신이 팔목을 딱 잡더래요. 근데 야, 이 양반 뭐 산삼만 먹고 살았는가 힘이 정말 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뿌리치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몸을 흔드는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이게 외길이고 양 옆으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거든요. 집 창문이 다 반쯤 열려가지고 거기에 이 마을 안엔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동자들이 다 떠 있더래요, 그 창문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집 안에서 창문으로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와. 하나같이. 그걸 보는데 소름 끼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막 욕이 나온대요. 힘들어 미친 새끼야 하면서 놀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이분이 뭐 천하장사도 아니고 힘이 딸릴 거 아니에요. 온몸을 쓰니까. 어르신이 우리가 초크라고 그러죠. 초크. 레슬링 기술 중에. 뒤로 올라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막 꽉 껴안더래요. 뒤에서. 근데 앞에서 어르신 2명 정도가,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6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네. 아직 기력이 좋으시거든요. 2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오랜만에 이벤트 나오네요. 본능 깊은 곳에서 초인종이 울려요. 막 벨이 울려요. 띵동띵동 거리면서. 여기서 내가 탈출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정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어르신이 있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는가 떨어지도 않더래요. 근데 어르신이 뒤에서 앞쪽으로 팔을 감고 있으니까 본인 턱 밑으로 이 팔이 지나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물었대요 팔을. 사람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무는 이 힘은 아마 개한테 지지 않을 것 같다. 확 무는데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물자마자 입안으로 피 비린 향이 확 들어오더래요. 거의 살점을 뜯어낸 거죠 이빨로. 그러니까는 뒤에 매달린 분이 막 비명을 막 지르시더래요. 그러면서도 팔을 안 놓더래요. 근데 이렇게 물고 그 옆을 또 물고 하니까는 결국은 팔 하나를 풀고 똘비가 그 사이에 그 어르신을 바닥에 그냥 내팽개 쳤대요.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뒤에서 어르신들이 쫓아오더래요. 뛰어서. 와, 뛰는데 진짜로 멈추거나 잡히거나 볼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난 죽는다. 온 진짜로 힘을 다해서 우사인 볼트처럼 뒤지게 뛰었대요. 뒤지게 막 뛰는데 진짜 거의 끝까지 쫓아오는데 거리 차이가 한 20m 정도 차이를 두고 진짜 기가 막히게 쫓아오더랍니다. 일단은 차 문을 안 잠궈놨었거든요. 차에 딱 타자마자 문 잠그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문 손잡이를 막 덜컥덜컥 흔들더래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지금이야 스타트 버튼이면 옛날엔 다 이렇게 넣어서 돌렸잖아요 키를. 키가 잘 안 꼽히는 거예요. 막 손이 떨려가지고. 근데 막 이분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뭐 돌이라도 주워다가 옆유리 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달달달 떨리는 손으로 잡아 돌리고 차를 뭐 옆에서 차에 깔리든가 자시든가 죽든가 모르갖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 탈출을 했대요. 진짜 정신없이 계속 달려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도 두 손을 핸들을 꽉 쥐고 있더래요 본인이. 그때선 힘을 풀었대요. 손에 있는 핸들의 힘을.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그리고 일단 집으로 올라갔대요. 집에 아파트 살았으니까. 올라가서 딱 들어가니까는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더래요. 나 좀 갔다 왔었는데 와이프가 깍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입 주변으로 밑에 티셔츠로 피가 그냥 다 묻어가지고 말라 있는 거예요. 팔을 물어 뜯었으니까 당신 뭐 하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했대요. 이래저래 해서 왔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이고 경찰들 와갖고 당신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시작해갖고 미쳤다고 거길 또 왜 가냐 뭐 어쩌냐고 잔소리를 또 한바퀴스를 하더래요. 또 그래갖고 일단은 내가 갖고 왔다고 주머니에서 또 이렇게 그 종이 꺼내가지고 부적. 아이고 이제는 무당이 뭐라 하든가 마든가 모르겠고 무당이고 모르겠고 뭐 아들 뛸 수 있으면 뛴다고 하니까 뭐 그쯤 하고 합시다. 예? 뭐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구술하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간략하게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구술하다가 아무튼 아들이 또 경기 일으키고 좀 뭐 발광이 한번 났대요. 그래서 무당이 더 큰 무당을 부르고 뭘 하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까지 갔냐면은 그 똘비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죠. 이 집 명의를 와이프로 옮기고 똘비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한 땅 하나 사서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런 일을 좀 벌이게 됐대요. 무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못 쫓아오게 해야 된다고. 그 일을 한참 했대요 실제로. 이게요 귀신이란 존재를 실제로 시달려 보게 되면은 이분 말로는 정신병원하고는 좀 별개의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건요. 본인이 이렇게 행동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아들은 좀 괜찮아졌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러면은 실제로 주소지를 놓은 땅이 있을 것이고 또 와이프 명의로 이렇게 해놓은 집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부동산이 질레벌레 흩어져 있죠 지금. 이 모습이 아버지가 사는 부동산과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네. 아빠는 엄마도 모르게 이런 일을 겪었었구나. 아빠도 살려고 부동산이 그 모양 그 꼴로 흩어져 있었구나. 똘비는 느낌이 싹 오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혹시 아빠가 무당이나 점집을 여러 번 다녔던 시즌이 있었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6살인가 7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점집을 다녔었다고. 엄마가 거기까지밖에 모르더래요. 근데 똘비는 알겠더래요.
아버지가 우연찮게 부동산을 하나 마을에 있는 걸 샀고 예. 그 마을 사람들이 뭐에 홀려있고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귀신이 따라붙었었구나. 가족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부동산을 그렇게 귀신이 못 쫓아오게 본인은 아예 주소지를 딴 데다 놓고 그렇게까지 했었구나. 이걸 똘비가 알 수 있었던 거죠. 본인이 똑같이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사는데 지장은 없었대요. 이분은 신차 영업하다가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잘 풀려가지고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사업하고 있고. 예, 그럼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분보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7살 정도 어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중반이세요. 그분이. 이분이 그 당시에 영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 신차 영업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분은 당연히 그 집을 가봤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먹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거의 그 당시에 실시간 라이브로 조금 들어볼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70 넘으신 이분한테 제가 직접 가가지고 여쭤보기엔 좀 신뢰가 컸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옆에서 실제로 그때 라이브로 쭉 듣고 봐왔던 거를 저한테 말씀 주신 거를 최대한 가져와서 한번 전달드려봤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도 너무나 지금 좋은 이야기지만 이거를 동네 꼬마님이 전달을 해주시니까 더 무섭고 재밌는 거죠. 아닙니다. 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레전드인데요, 이거? 아유, 돌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더 못 나갑니다, 동네 꼬마님은. 돌변이 그게 사람이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런 류의 생각은 버리게 돼 있어요. 나갈 생각 없어요, 돌변님. 그렇죠. 약속한 라면에 참치나 좀 제대로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종료하면 라면이랑 그리고 김치 그리고 이제 제발 삶은 참치, 계란. 제발. 계란. 아니요, 돌변 제발. 저 열심히 잘했잖아요, 돌변이. 참치까지만 제발. 알겠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 너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도 정말 레전드 사연이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의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꼬마님이 동네 꼬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